네, 반갑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만기일 때문인지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1.5%,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0.5%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단기적 조정이냐, 아니면은 이제 연속된 조정의 시작이냐, 자, 여기에 또 초점이 맞힐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 조정으로 풀이하시는 게 맞습니다. 급하게 떨어진 부분은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옆으로 서주는 모습,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일단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같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든 아니면 외국인의 매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매수가 들어오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올 텐데, 자,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다 하락 조정입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 내용도 같이 좀 알아볼 테고요. 추세가 유지가 되면 일단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쪽에서 나타나는 단기적 변동에 또 노출이 되면서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건데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비는 좀 해야 되겠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보게 되시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 어제부터 뭐 흐름이 조금 이렇게 내려서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 보시면 별 문제 없어요. 뭐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아래쪽에 지지라인대가 굉장히 두껍게 있잖아요. 그래서 3200포인트 조금 위쪽이겠죠. 3200 위쪽, 3230 뭐 그 정도 라인대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내려오려면 내려와봐. 지금부터 내려가봤자 한 0.5, 0.7 많아봤자 1%. 자, 그 정도만 빠지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주말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라면 뭐 거기가 저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조정이 들어갈 때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나오게 된다면 횡보로 조금 길게 갈 수 있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의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지표라든지 또 걱정했었던 FOMC 의사록이 부담스럽지 않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당장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줄어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꺼려한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요 모습이에요. 지금 지난 4월에 형성됐었던 고점 라인 때 이렇게 과매수가 들어가니까 언제고 조정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서면서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게 훅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기적 조정은 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지지 라인 대가 얼마요? 1020, 1010 요 정도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뭐 내일 주말장인데 더 받는다라면 뭐 1% 가까이 조정을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시점이면 또 저점이겠거니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고, 또 바로 또 틀어주는 모습도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기가 급하게 쏟아졌어요. 10시가 넘어가면서 멀쩡하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 무조건 나오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점을 잡을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가장 강력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외국인 수급이 어땠냐면 10시 한 20분경 또는 이제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주가 빠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쭉 들어갑니다. 지금 이 코스피 쪽인데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인 매도가 아침부터 쏟아지고 있는 형태.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살짝 돌리는 모양새에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거래소 쪽도 매도가 멈추는 모습, 그리고 매도가 심해지니까 가만히 있다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훅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요, 뭐 금융투자가 틀렸다 맞았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루스카 물량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는데 멈춰,
여기서 받아야 해. 이런 형태의 모습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것이 저점이고 이제 반등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급락은 이미 한 상태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지를 얼마나 받아줄 것이냐, 수급이 얼마만큼 개선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아까보단 좀 나아지고 있을 거예요. 아까 아침에 훅 쏟아질 때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보단 나아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을 하긴 좀 그렇고요. 대신에 저점권에 대한 그런 기술적 반등,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걸고 있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대비해서 수급이 그렇게 크게 나빠진다거나 더 이상해진다거나 지금보다 더 많이 팔아먹는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주가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거 좀 괜찮은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조금 올라간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잘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수가 빠지는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많이들 빠졌겠죠. CJ는 어제 올라온 부분에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 CJ ENM이 그래도 오늘 조금 분발을 좀 해서 지지선이 되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CJ ENM에 대해서는 또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코스닥 쪽이 오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쪽 두고 볼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장세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점을 잡고 받아주기 시작한다라면 쭉 뺐다가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포지션들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을 갈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한 2%, 3% 빠졌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치고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이제 시장 자체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0.7까지 한 절반 정도 올라갔다 치더라도 종목들은 오히려 플러스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은 나쁘지 않거든요. 추세 따라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유지 잘 되어 있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면 그냥 계세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할 때 그런 종목들 같이 딸려 올라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 쪽 네이버 샀고요. SDI, 포스코 등등 샀는데 삼성전자도 좀 매수가 있는데 물량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기 기대감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요.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 올라가면서 이 S-오일도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떨어져요? 정제 마진이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원유 가격만 올라가니까 원자재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에 석유 때문에 말 많죠.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서로 이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상태도 나타났고요. 아랍 쪽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석유가 끝날 것 아니냐.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조금이라도 가격 비쌀 때 다 팔아먹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증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오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나 그럼 오펙 탈퇴할래?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석유 하나 가지고서 이제 말들 많은데, 만약에 석유 자원이 고갈되지는 않겠지만, 석유를 쓰지 않는 그런 탈석유의 시대가 온다라면, 이제 중동 국가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팔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지하 자원이 넉넉한 국가들이 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석유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주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 이것이 상품 가격
가격의 인상으로 바로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가지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은 이런 쪽, 자동차, 현대 자동차 부품도 많이 빠져요. 현대 위아 뭐 이런 쪽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가 제법 많겠죠.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삼성전자는 또 샀는데 우선주도 팔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마주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매수 있고요. 포스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젠 매도 역시 진행되고 있고요. 금융주 쪽.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리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또 금융주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당장 금리 인상 안 한다, 테이퍼링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HMM도 오늘 매도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하이닉스는 계속 팔아먹는 게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 아마도 지지선 또 깨지지 않을까, 12만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8만원 정도 더 떨어지면 안 돼, 계속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래도 뭐 어쨌든지 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처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간 지지를 받거나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오전에 너무 서둘러서 매매하실 필요 없겠고요. 오후까지 해서 얼마만큼 이제 수급이 도와주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콤텍 시스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일단 유상증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일단 지금 1차 발행 가격이 840원인데 뭐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840원에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을 때 매도를 치고 나면 여러분들 손해볼 일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상증자를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유상증자 물량도 일단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라인대, 즉 1350원, 1400원대 요 라인대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제법 많을 거예요. 왜냐면 물려있다가 확 터지는 부분이니까 매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 그냥 유상증자 받고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갭상승이기도 하고요. 지지선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왔고 매도 물량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했던 물량을 조금 줄였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런 주가 변동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관점은요, 저는 그냥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유상증자까지 받아먹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충분히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현재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훨씬 더 아래쪽으로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손해보거나 아니면 지금 오히려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지난번에 여기서 추가 매수가 한번 들어갔잖아요. 가격대 치면 1000원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 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거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시더라도 크게 손해 아닙니다. 유상증자 들어오게 되면 신주인수권 매도하시면은 이 권리락에 대한 부분들 보상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셔도 큰 손실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물타기 조금 하셨다라면 수익도 가능하신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냥 유상증자 받고 가실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후에도 서두르지 마시고요. 시장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저점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더 확장돼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말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편안하게 대응하시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손가락 좀 일단 묶어 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그리고 장이 마감 시점쯤 돼가지고 한 2시 50분, 2시 뭐 3시 그 정도 시점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도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도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매수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돈을 들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변동성이 오늘 어느 정도 회복을 안 시켜주면 내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필요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